자, 기념원리 공통수학원 78페이지에 이제 복소수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수단위 i라는 걸 맨 처음에 배우는데요. 허수가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i부터 한번 뭐라고 정의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새로운 수를 i라고 나타내자는 거예요.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말 그대로 정의를 내린 거죠. 뭐라고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 x 값을 뭐라고 하자? i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3 때 개념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3 때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x는 뿔마 루트 3 이렇게 정의 내렸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지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했으니까 i라는 녀석은요 당연히 루트 마이너스 1과 같겠죠. 마치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루트 3이듯 여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제곱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루트 마이너스 1은 뭐와 같다? i와 같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i라는 건 imaginary unit이라고 해서 그 첫 글자를 딴 i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의의 실수를 제곱하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실수입니다. 항상 0 또는 양수가 됩니다. 어떤 수를 제곱하면요 0이 되거나 양수가 되어 음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실수 범위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중3 때까지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를 갖도록 수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한대요? 수의 범위를 확장한대요. 왜 확장을 해요? 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3 때까지만 하더라도 x제곱은 마이너스 3인 수를 없다라고 썼었어요. 기억납니까? 근데 이제 고1이 되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3인 애를 뭐라고 쓰고 싶은 거야?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싶은 거야. 그렇게 확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생각해서 그 수를 i라고 나타내기로 하자는 거죠. 즉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이 수를 허수 단위라고 합니다. i를 뭐라고 한다고요? 허수 단위.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값을 루트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즉 i 또는 마이너스 i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면요. 수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의 범위는요. 실수입니다. 실수. 근데 여기에 무슨 범위를 확장을 한 거냐면 허수라는 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복소수라고 합니다. 실수 안에는 당연히 알죠.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실수입니다.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모두 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가장 끝판왕이 누군 거예요? 그 수의 확장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 당연히 복소수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복소수는 어떻게 생겼대요? A 플러스 BI 형태로 생겼대요. 그때 i가 없는 애를 A, 얘를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i가 있는 애를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i 앞에 있는 숫자를 부호 포함해서 허수 부분, i가 없는 애를 실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a 플러스 bi를 허수라고 하고 실수 부분이 0인 허수를 순허수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허수가 두 개로 나눠져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거든요. 순허수가 있고요. 선생님 그냥 일반 허수라고 쓰거든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런데요. 예를 들어 보면요. 그냥 실수 부분이 0인 애들, 뭐 3i, 5i 이렇게 i만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순허수라고 해요. 허수만 딱 있다 이거고요. 예를 들어 3 플러스 5i, 뭐 1 플러스 1 마이너스 7i 뭐 이런 식으로
실수 부분도 있고요. 허수 부분도 존재하는 수를 일반 허수, 즉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얘 정의는 어때요? 모든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나타낼 수 있어요. 복소수엔 누구와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와 허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실수는 복소수 아니지 않나요? i가 없잖아요. 그렇죠. a 플러스 bi로 나타낼 수 있는데 b가 0이기 때문에 i가 안 쓴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복소수의 일종이 맞습니다. 자, 복소수엔 또 뭐가 있다? 허수. 그럼 허수의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 i가 0이면 안 돼요. 즉 허수 부분이 0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순허수는 어때요? 진짜 순수한 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어때요? 실수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순허수는 bi라고 나타내고요. 순허수가 아닌 일반 허수는 a 플러스 bi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여기 써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복소수 a 플러스 bi에서 0 곱하기 i가 0이므로 정해진 실수는 a 플러스 0i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당연히 실수도 뭐다? 복소수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자,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은 bi가 아니고 뭐라고요? i 앞에 써져 있는 b입니다. bi라고 하면 안 돼요. 허수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이건 되게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는 순허수입니다.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i가 순허수죠. 대표적인 순허수는 i입니다. 얘를 제곱해 볼까요? 위에서 정의했는데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순허수들의 특징을 알려줄게요. 순허수의 특징은요. 제곱했을 때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따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봅시다. 그리고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언제 배웠냐면요. 중3 때 무리수에서 배웠어요. 언제 배웠는데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런 거 한번 풀어볼래요? a 플러스 b 루트 2가 있어요. 5 플러스 3 루트 2와 a 플러스 b 루트 2가 같다라면 a는 얼마고 b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a는 5고 b는 3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게 무리수의 상등이거든요. 그럼 여기선 복소수의 상등, 즉 실수 부분끼리 같고요. 허수 부분끼리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복소수가 같으면. 그럼 a 플러스 bi가 0이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잠깐 간략히 보면은 이렇게 같다고 하면은 당연히 실수 부분끼리 같을 거고 허수 부분끼리 같겠다 해서 답을 내면 됩니다. 얘가 0이면 어때요?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켤레 복소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웁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도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요. 중3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유리화라는 걸 배웠거든요. 유리화가 뭐예요? 이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을 각각 곱하는 게 유리화였어요. 유리화. 기억납니까? 곱하면 여기 1 마이너스 3, 1 플러스 루트 3. 이때 이 곱하는 파란색 얘 있죠. 1 플러스 루트 3. 걔가 원래 있는 분모의 부호가 어떻죠? 반대죠. 이런 상황이 켤레거든요. 켤레. 우리가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켤레가 뭐예요? 짝꿍을 켤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 정의를 합니다. a 플러스 bi에 대해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를 a 마이너스 bi라고 하고 얘를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을 밑줄 쳐볼까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때 얘를 a 플러스 bi에다가 위에다 짝대기를 올려요. 근데 이 짝대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z의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쓰고요. 얘를 읽을 때는 z바라고 읽습니다. z가 실수이면 당연히 z와 z바가 같고 z가 순호수이면 z와 마이너스 z바가 같다. 이 말이 뭔 말이지? 라는 거죠. 이따가 좀 설명을 해주고요. 여기 설명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복소수 3 플러스 2i에서 허수 부분은 뭔가요? 2죠. 걔의 부호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3-2i입니다. 그럼 3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3-2i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낼 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3 플러스 2i의 바라고 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쓴 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2의 켤레 복소수는 3 플러스 2i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켤레죠. 짝꿍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실수 부분은 같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2번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Z이 실수래요. 그럼 Z이라는 게 실수면은 뭐 3 플러스 0i 이런 애겠죠. 그러면 Z 반은 어떻게 될까요? 3 마이너스 0i겠죠. 어차피 플러스 0i나 마이너스 0i나 어때요? 없어지겠죠. 0이니까. 그럼 어때요? Z도 3이고 Z 바도 3입니다. 즉 실수면 Z과 Z 바가 같습니다. 그럼 순호수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Z을 3i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Z 반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둘은 어때요?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은 같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충학습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허수의 대소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라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는 대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즉 3이 커요, 루트 2가 커요 하면 3이 커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수는. 하지만 허수는 대소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실수와 허수, 허수와 허수 사이에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면 허수단위 i에 대하여 i가 0보다 크다, i가 0이다, i가 0보다 작다 어느 하나가 성립을 해야 돼요. 자, 근데 i가 0보다 크다고 하면요. i 제곱은 i 곱하기 0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i가 0보다 크니까 i에다가 i를 곱한 게 i에다가 0을 곱한 것보다는 커야 되겠죠. 왜? i가 0보다 크니까요. 근데 i 제곱을 하면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쪽은 0이고요.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나요? 아니죠. 그 i가 0보다 큰다고 하면은 만족을 못해요. i가 0이라고 하면요. i 곱하기 i나 i 곱하기 0이나 똑같아야겠죠. 왜냐면 얘가 0이니까요. 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이지 0은 아니잖아요. i가 음수라고 하면요. i 곱하기 i는 i 곱하기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아, 근데 얘가 어차피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더 커도 돼. 양수. 얘는 0이고. 근데 그것도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i는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0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몰라요. 우리가 i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수 사이에는 대소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허수 부분, 실수 부분에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실수 부분이라는 거는 i가 없는 나머지를 다 실수 부분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실수 부분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실수 부분이 0이에요. 자, 그럼 이제 허수 부분을 빨간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여기 얘는 없어요. 왜냐면 i가 없잖아요. 얘는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없으니까 0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입니다. 허수 부분이. 이쪽은 허수 부분이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은 i가 없는 나머지를 다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허수 부분은 i 앞에 있는 숫자, 부호 포함해서의 숫자를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을 구해라. 복소수의 상등 문제죠. 자, 여기 실수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x는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2y는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여기 보니까 얘가 실수 부분이 없죠. 그래서 2x는 0입니다. 즉 x는 0입니다. 그리고 y 플러스 3은 5입니다. 따라서 y는 2가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x 마이너스 1은 3이 됩니다. 2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x는 4가 되고요. 2y는 0이 돼서 y는 0이 됩니다. 즉 복소수의 상등이 뭔 말인지 좀 알겠죠?
실수 부분은 2x 플러스 1이 9네요. 9. 하지만 허수 부분 y-3은 없어요. i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0입니다. 따라서 2x는 8이니까 x는 4입니다. 그리고 y는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2x 마이너스 3y는 8입니다. 자, 둘을 계산을 할 건데 여기다 곱하기 2를 할게요. 그럼 여기 2x, 2y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둘을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5y는 10이 돼서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는 1이 됩니다. 따라서 x, y 값을 각각 구했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 개념이 뭐였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씁시다가 켤레 복소수였어요. 그럼 얘의 켤레 복소수는 5i겠네요. 그럼 얘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네요. 얘의 켤레 복소수는 그냥 1 플러스 루트 5예요. 아니 선생님 왜요? i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하는 게 켤레입니다. 하지만 얘는 i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1 플러스 루트 5가 정답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i 플러스 2분의 1이겠죠. i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 복소수의 뜻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바로 보자마자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설명을 잘 천천히 들어보세요. i라는 녀석은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닙니다. 모른답니다.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애가 i거든요. 근데 그 i를 가지고 와서 0보다 작냐고 하냐면 작다고 물어본다면 걔는 모른다가 정답이라고요. 자, 루트 9는 3이죠. 3은 복소수입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땡땡땡은 복소수이다는요. 100% 다 맞습니다. 무조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소수는 뭐예요? 실수와 허수를 합친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복소수보다 큰 수의 범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는 복소수가 맞습니다. 100% 정답입니다. 100%예요. 뭐가 복소수이다는 다 맞아요. 자, 얘는 당연히 틀리죠. I 있는데 I 있는 거에 함부로 부등호 방향으로 뭐 이렇게 설정하지 마세요. i는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i다. 맞는데 왜 틀렸냐면요. 이거는 뿔마 i라고 써야 돼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요. i도 있지만 마이너스 i도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얘는 실수 부분은 3. 맞아요. 허수 부분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부호까지 같이 챙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순허수가 아닌 허수, 즉 일반 허수. 그럼 순허수는 어떻게 생겼었죠? 실수 부분이 없고 그냥 뭐 5i 이렇게 딱 딸랑 얘만 있는 거예요. 그 일반 허수의 특징은 뭐예요? 3 플러스 5i처럼 앞에 실수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래요. 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1번이 정답.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가 왜 선생님 잘못했냐? i의 제곱은 얼마라고 정의를 내렸죠?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은 거니까 맞아요. 7의 허수 부분은 0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7은 7 플러스 0i거든요. 근데 0, 지금 i 앞에 있는 부분,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 뿐입니다. 자, 마이너스 4i는 순호수다. 맞죠? 1 플러스 i는 순호수가 아닌 허수. 맞죠? 일반 허수. 근데 그냥 순호수가 아닌 허수라고 암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b가 3일 때, 즉 b가 3이면 여기에 0i죠. 그때 실수이다. 이게 조금 애매한 말인데 이게 왜 틀렸냐면요. A가 실수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가 허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짜치는 문제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니 선생님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친구가 있겠죠. B가 3이니까요. 선생님 얘가 0i니까 그냥 A잖아요. 그러니까 얘 실수 맞잖아요. A니까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요. A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고 몰라요. A에 대한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A가 막말로 얘가 3i일 수도 있는 거예요. A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되게 어이없을 것 같긴 한데 A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A가 실수라는 언급이 있었으면 이 문제 맞아요. 하지만 A가 실수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얘가 허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허수가.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실수라고 안 했다. 그거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별로죠. 자, 순호수를 모두 고르시죠. 얘 순호수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실수죠. 오히려. 얘는 순호수 맞죠. 얘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의 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소수의 연산.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수체계를 확장시키면요. 그 수체계에 따른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정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소수의 사칙 연산 중 첫 번째, 덧셈, 뺄셈을 합니다. 덧셈, 뺄셈은 허수 단위의 i를 문자처럼 생각하여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합니다. 복소수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한 다음에 i제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복소수의 나눗셈은 분모의 켤레의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들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한번 보면은 덧셈은요 이렇게 두 수를 더하래요. 그러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라는 거예요.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부분끼리 빼고요, 허수 부분끼리 빼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곱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봐요.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나와요? AC가 나오죠.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나와요? ADI가 나오죠.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나와요? BCI가 나오죠. 자, 마지막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전개하면 BDI 제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I 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AC 마이너스 BD, 즉 얘네들, 내가 동그라미 친 얘네들은 실수 부분이고요.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허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AD 플러스 BCI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눗셈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중3 때 배운 유리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하면 이건 되게 쉬운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켤레를 왜 배웠냐면 이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켤레 배운 이유가, 이 분모의 켤레인 C 플러스 DI의 켤레가 뭐예요? C 마이너스 DI죠. 걔를 분모 분자에 각각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합차가 돼요. 합차. 우리 합차가 뭐였죠? C의 제곱, DI의 제곱 이거죠. C의 제곱은 C고 DI의 제곱은 마이너스 D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이렇게 이해가 우선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그 전개해서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쪼개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문제를 통해서 봐도 되고요. 이따가 한번 보기를 통해서 좀 해도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칙 연산에 대한 성질들을 다 보겠습니다. 자, 실수의 사칙 연산 결과가 모두 실수인 것처럼 복소수의 사칙 연산의 결과는 모두 복소수이다. 즉 0으로 나누는 것을 제외하면 복소수 전체는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소수의 덧셈, 곱셈에 대하여 다음 성질이 성립합니다. 당연히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즉 자리를 바꿔서 덧가거나 곱해도 그 결과는 같다. 그리고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 분배 법칙은요, 뭐뭐의 대안이 아니에요. 그냥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분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하고 이제 개념의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그럼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켤레는 뭐다? 자기 자신이다. 우리 마치 수학하는 아직 안 배웠죠. 미안합니다. 이거 증명해 볼게요. Z1을 선생님이 A 플러스 BI라고 놔볼게요. 그럼 우리 Z1의 켤레는 뭐죠? A 마이너스 BI죠. 여기다가 켤레를 한번 더 씌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여기에 발을 한번 더 씌우면 A 플러스 BI로 바뀌죠. 이거 원래 Z1인데, 그래서 Z1은 A 플러스 BI와 같습니다. BI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증명했고요. 2번 Z1과 Z1 켤레를 더하거나 곱하면 그 값은 항상 실수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선생님이 써보는 것보다 여기 하는 게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볼게요. Z1을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은 Z1 반은, 즉 켤레는 뭐냐면 A 마이너스 BI입니다. 둘을 더한다는 거는 아까 배웠어요.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요. 허수 부분끼리 더합니다. 그럼 여기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2A입니다. 즉 I가 없네요. I가 없으면 걔는 실수죠. 그래서 Z1 더하기 Z1의 반은 실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Z1 곱하기 Z1 반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이거 아까 나눗셈에서 잠깐 배운 실수화 과정이네요. 합차 제곱, 합차잖아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앞에 걸 제곱하면 A제곱이고요. 뒤에 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도 실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증명인데요. Z1 바랑 Z1이랑 같다. 이게 왜 같아요? 같은 애는 딱 누구밖에 없냐면 실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얘랑 얘랑 같으려면요. 여기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같지? B가 0이면 돼요. 아, B가 0이면 얘가 없으니까 그냥 실수구나. Z1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Z1 바와 마이너스 Z1이 같다라는 건 Z1은 순호수 또는 0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Z1 반은 A-BI이고 Z1은 A 플러스 BI예요. 얘네들이 같대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래요? 얘는 같을 수 있어. 같잖아. 근데 A랑 마이너스 A가 같다고? 이게 같으려면 A가 뭐여야 돼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호수여야 된다는 거죠. 순호수. 아니면 그냥 아싸리 얘네들이 0이면 돼요. 0과 0 마이너스는 항상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요. 외워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더해서 켤레를 씌운 것과 켤레를 각각 씌운 다음에 더한 것의 결과물은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켤레를 먼저 씌울 건지 씌워놓고 더할 건지 맞죠? 그겁니다. 빼놓고 켤레를 씌울 건지 켤레를 먼저 씌우고 뺄 건지 그래봤자 결과물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곱한 다음에 켤레를 씌우든 켤레를 씌워놓은 걸 곱하든 그 결과는 같다. 나눈 다음에 켤레를 씌우든 켤레를 각각 씌운 다음에 나누든 그 결과물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증명해 놓은 게 이렇게 복잡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